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순환이었던 한 주였고, 또 많은 전망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단기간에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내 시장은 3일간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발 물러나서 본다면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말을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미국 시장의 흐름을 참조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던, 보유를 하지 않았던, 어쨌든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반배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업종이 투자하자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차전지를 제외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시장이 돌아서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라, 이런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의견을 볼 때마다 정말 반도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 SDI를 한번 참조해보세요.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 SDI를 매도하라고 했고, 목표 주가를 55만원을 하향 조정했지만 그때가 정말로 SDI의 저점이었고, 그리고 약 2달 뒤에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끊임없이 이런 악재들이 나와요. 반면에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또 분명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기사를 보고 매도하게 된다면 조금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런 재료를 보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여야 됩니다. 이런 스스로의 생각이 없다면 항상 사소한 기사 하나에도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기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말을 활용해서 나의 생각을 덧붙여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한번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고, 목표 주가를 8만원대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SK하이닉스의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매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모건 스탠리가 순매수 3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모건 스탠리의 수급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으로, 자, 이렇게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았었고 줄곧 매도세만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이 되면서 이때죠, 줄곧 매도보다는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위로 올라가면 장 종료될 때까지 매도보다는 매수만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후장에는 매수세로 돌아섰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저가 매수 기회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을 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서 지금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10만원까지 밀렸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위축은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디램 가격은 4분기에 꺾일 것으로 보이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이 구간, 이때처럼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조금은 저점 매수 기회로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접근하셨다면, 저는 추세적인 방향성을 틀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는 반도체 업종을 좋아하고 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런 경우라면 기술적 반등보다는 정말 업황에 다시 살아나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 시점을 도모해보면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4분기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추세적인 상승은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했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는지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그 직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의 반도체 업종의 위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TSMC 주가를 보면 지난 5일 동안 1%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을 봤을 때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국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낙폭이 심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과연 이런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도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는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 또 반대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외국인을 살펴보면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물론 제조업, 코스피, 대형주 모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내포했겠죠. 그리고 기관을 살펴봐도 역시 제조업, 전기전자 이런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 반대로 매수한 업종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을 지난주에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을 매수했네요. 또 은행, 증권,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업종,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하락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주가의 위치, 이런 다양한 점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과연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매도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까지 코스피가 지금 연일 7거래일째, 하루도 거리지 않고 7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전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5조 4천억 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또 기간을 일주일로 줄여본다면 무려 7조 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의 매도 규모를 한번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 3월달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 3월달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날짜를 20년 3월로 옮기고요. (3월 1일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작년 3월 전체 기간 동안 외국인이 12조 원을 매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무려 한 주 동안에 7조가 넘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3월달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이 매도했던 7조 규모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보다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리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한 매도세는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거래 동안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작년 3월달에도 그렇게 경기 상황이 좋지 못했던 그 당시에도 코스피가 7거래 연속으로 최장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작년 3월달에 정말로 경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었던 그 당시보다 외국인이 더욱더 많이 매도해야 되는 시점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와 길이가 3월달과 비교해봐도 조금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점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경기 상황하고 지금의 경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국내 시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의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아무리 지금의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코스피보다 상승을 보였던 시장이 대만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나스닥하고 또 일본 니케이,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까지 모두 1년 동안의 상승률이 국내보다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충분히 작년부터 국내 시장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한다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대기자금들, 그리고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조금 미워 보일 수는 있어도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올해는 나스닥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지난 1년 동안은 나스닥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한번 믿어보면서 한번 다음 주를 맞이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